2017년 현재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 유일하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삼선 5구역. 굳이 재개발을 할 만큼 낙후된 주택가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좀 오래된 저층 주택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역의 재개발은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동력은 겉으로 내세우는 공공성보다는 아파트를 통한 재산 증식이라는 욕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우리나라 있는 사람들이 또 사고 하는 거고 없는 사람들이 계속 못 사고 하는 건데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 중에 사업 안 하시고 그냥 부동산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번엔 아파트, 이번엔 뭐 오피스텔, 이번엔 호텔. 하지만 10년을 끌어온 삼선 5구역의 재개발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희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받고 나서부터 실태조사에 거의 그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 시세보다 높냐 낮냐 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삼선 5구역의 형편으로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이쪽 조합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구청 쪽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자산평가가 공시지가의 약 120% 안팎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실거래가는 2억이지만 그 공시지가가 1억, 그러면 1억에서 110%, 120%를 한다면 내 재산은 1억 1천에서 1억 2천 사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많이 쳐줘야 1억 3천 안쪽일 건데.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의 재개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각 개인별로 자신의 집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실태조사 가격이 나온다. 실태조사에서 그 호별로,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렇게 고지가 된 거는 토지가까지 다 합쳐서 나온 걸 거고요. 예, 그리고 절대액이 아마 토지가일 겁니다. 예, 건축물부는 거의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토지가일 거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략 추산을 해보면 된다라고 드리는 게 매매 시에는 현재의 입지 조건과 그 다음에 이 건물, 그러니까 건축물이 갖고 있는 가치들이 평가가 되는 반면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건물은 부셔지고 입지는 바뀔 텐데 그것은 이제 감정평가에서 높게 쳐줄 이유가 사실은 없죠. 예를 들어 한 조합원 A의 상황을 살펴보자. 실태조사에서 A의 자산이 1억 6천여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이 금액이 그대로 자신의 집의 가치로 적용되지는 않고 비례율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내가 집값이 1억이면은 이 비례율이 80%면은 요걸 내 집에서 곱하기 80%를 하면은 요게 20%가 깎인다는 거예요.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집 재산에서 8천만 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0.84% 비례율에 따른 A의 집의 가치를 예상해 본다면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 1억 3천여만 원 정도의 종전 자산가가 예상된다. 조합에서 나눠준 분양 신청 안내서에 따르면
25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4억 1천여만 원대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총 2억 8천만 원 정도의 많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25평형 아파트에 들어간다면은 적게는 1억, 많게는 약 3억 이상의 돈을 그러니까 내고 들어가야 되는 형편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을까?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좀 다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작은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간에 모든 조합원들한테 평등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조합에서 저금리나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분양 시에는 거액을 갚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로 대신하면서 오랜 기간 빚더미에 시달리게 된다. 아파트를 다시 팔거나 전세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원래 살고 있던 마을에서 떠나게 된다. 집을 부시고 그 다음에 새 집에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집을 약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돈이 없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합이 시공사와 함께 그 대출 상품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리에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그걸 통해서 이제 인근 지역에 이제 전세나 내지 이런 것들을 얻어서 나가는 거죠. 이분이 이제 별도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잠시 이주할 그 집의 전세금을 빌려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도금을 납입하게 되면은 또 중도금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그 가옥주들의 경우에는 2중, 3중의 이제 그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불가피하게. 중간에 은행에서 집단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분양 시에. 그거는 갚으셔야 돼요. 입주할 때는. 근데 그 갚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갚으시는 방법 중에 뭐 전세를 세입자를 해서 갚으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은행들이 사실은 승인 나기 전에 대출을 해줘요. 진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60%, 70%까지도 받으시는데, 그러면 5억에 60%로 계산을 해봤을 때 3억이잖아요. 3억의 금리가 요즘에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3.5% 정도로 계산해도 3억에 3.5% 거의 한 100만 원, 한 달에 이자만 거의 100만 원 수준이고 거기에 원금 플러스 아파트 관리비까지 플러스 하면은 어떻게 보통 직장인이 그걸 내기에는 버거운 수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액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되거나 외부 지역에서 투기의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삼선 5구역의 집주인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4억 3천이 되려면 평당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입주할 때 거의 추가 부담 없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 집 내주고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5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숫자의 한 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숫자 파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거나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입주 가능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재개발은 세입자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세입자들은 조합원의 자격마저 주어지지 않으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개발이 진행되면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 예전보다 지금 손이 많이 준 상태인가요? 저는 좀 늘어나가는 추세예요. 저 초창기 때 없었어요.
네. 2012년도에 오픈했는데 없다가 지금 점점 늘어가는 추세죠. 이사 가서 장사를 한다 이런 상상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안 해보셨어요? 뭐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금액이 워낙 만만치 않으니까.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게 되겠어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너무 약간 불안해지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약간 중심지에서 많이 벗어나고 높다 보니까 산 쪽이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싸서 이제 넘어 온 건데 다른 데로 가려면 고민이 많죠. 그거. 장사를 해오던 상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어떤 장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 막막한 노릇이다.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셈이다. 재개발 하면은 이만한 장소 얻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절대 못. 또 상가를 준다고 해도 이 위치에 상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가를 별도로 다른 데다가 지어가지고 장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보다도 훨씬 장소가 훨씬 안 좋죠. 건설회사에서 어떤 이사 비용을 줄 거 아닙니까? 이사 비용을 주면은 그 예를 들어 빚도 갚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하지. 적자지. 여기 나가서 월세 살아야죠. 월세 살 돈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빚 갚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말 요즘은 아마 진짜 잠도 잘 안 와요. 재개발 된다는 게 아니고 잠도 안 와요. 이곳에 사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오랫동안 정든 이 동네를 떠나는 것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조합원의 40%는 삼선 5구역에 살지 않는 외지 사람들, 소위 투자자들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이게 보니까 이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강남 같은 데서 많이 살아왔어요, 여기 땅을. 그래서 거의 그분들이 거의 찬성을 하더라고요. 빨리 매덕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 서민들은 진짜 돈, 그 매덕이 어디서 나옵니까? 또 다 빚 얻어서 살고 있는데 또 가정마다 거기가 보면은. 강남집 막 부자들은 뭐 재개발 되면 프리미엄 붙여갖고 팔겠죠. 돈 있으니까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한 삼선 5구역 재개발의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문제점과 의혹이 발견되었다. 통상적으로는 그 사업지에 몇 개의 기준지를 선정해서 그 기준지 중심의 대략적인 감정평가액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체 사업구역을 획정하고 거기에서 일종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그 집 혹은 장소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반경에 있는 것들을 대략 이 기준지에 맞는 감정평가가 나온다라고 해서 보통 한 5개, 6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의 기준지를 설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조합원들은 나의 종전자산가가 대략 이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추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양신청서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종후 가격, 그 면적별 그 분양가라고 하는 걸 대략 만든 다음에 일종의 이제 가정이잖아요. 나머지는 1억 5천만 원일 경우, 2억일 경우, 뭐 10억일 경우, 이거는 일종의 산수, 그러니까 일제 구구단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죠. 기준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분양 설명회 때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합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큰 문제도 있다. 2013년도에 비해서 분양가, 그러니까 종후 자산가에 대해서는 높였고요. 그렇죠? 이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00억 정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관련돼서도 한 1,100억 정도가 높아졌고요. 근데 반면 종전자산가는
한 400억 정도, 330억 정도가 작아졌죠. 이 얘기는 네, 오히려 종전자산가액이 낮아진 겁니다. 지금 집값이 더 낮게 평가됐다. 그렇죠. 현재 이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2013년 요 실태조사 때보다 더 낮아졌다. 그다음에 관리비나 이런 것 비례율을 100%로 맞추기 위해 조합원들의 집 가치를 더 낮춰 잡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조합원을 위해 비례율을 올리고 싶다면 집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비용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에 문제가 없는지 공사 도급 계약서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공사 중 민원에 따른 민원 처리 이거는 안 되지. 왜냐면 여기는 시공 관련 민원 경비는 여기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거 아닌가요? 같은 얘기 아닌가요? 공사 중 민원, 시공 관련 민원. 그러면은 이 액수에 같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별도 되는데 항목으로 빠지면 안 되죠.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예. 보통 공사비가 이게 다 뭉칠 텐데 왜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 따로, 건축 시설 공사비 따로 이렇게 빼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공사비액도 추정액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다 계약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소면 조사나 내지 이런 것들. 이것처럼 공사비도 추정액이 아니라 시공사랑 지금 계약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추정액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비용으로 해야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쌓여가면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형식적 절차만 가까스로 통과해 오면서 추진된 것이 바로 삼선 5구역 재개발의 맨 얼굴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상의 문제를 주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조합에서 설명하는 분양 신청 안내 책자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이해하려면 부동산이나 관련법에 대해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시려면 생활을 평균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스타디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자체가 지금 알지 말고 해라라는 거와 다를 바 없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재산을 뺏는 그런 법이면 되게 명확하고 되게 맞아요. 진짜 네. 어르신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어려워.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이고 거기는 조합장이고 다 무슨 오해수요 막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빠삭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랄랄랄 하니까 뭘 어떤 정확한 정보 하에서 정확히 자신의 운명을 알고 결정을 하시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일이 되게 드물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재개발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업 시스템의 내용들도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클린업 시스템이 뭔지 모르는 주민들도 많다. 지역 주민들이 그 클린업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는 이게 이거고요. 이건 이런 의미고요. 이후에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든 조합에서든 아무도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클린업 시스템 가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에 낯선 양반들이 그걸 이렇게 맨날 들여다보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근데 시나 구는 우리는 다 공개했는데 조합원들이 안 본 걸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추진되고 있는 삼선 5구역의 재개발.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옳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음 시간에는 그 방법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